식사들 하셨습니까? 벌써 5월 중순이 되니 날이 더워서 한낮에는 활동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번 주 한낮에는 거의 28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공랭식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도로 정체 구간에서 살짝 고통스러울 정도로 라이딩하기가 힘들 수 있죠. 한거가 얼마 남지 않은 듯 합니다. 더 더워지기 전에 좋은 곳으로 즐거운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꿈 꽈당, 즉 꽈당은 가벼운 전도사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주 라이딩에 안반대기 가서 꽈당을 했죠. 그래서 생각난 김에 오늘 이야기해 볼 생각입니다. 전에도 몇 번 사고에 관해서 다루긴 했어도 제꿈이나 가벼운 꽈당은 처음이죠. 알고도 당했습니다. 넘어질 확률이 한 30%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서 진입을 했죠. 벌써 준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잽싸게 뛰어내릴 수 있었고 빠른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준비 없이 그냥 순식간에 당하면 사실 그때처럼 반응하기 어렵죠. 작년에는 집 앞에서 꽈당을 했습니다. 콘크리트 도로를 내려가다가 깨진 콘크리트가 몰려있는 중앙부의 앞바퀴가 미끄러져서 그냥 앞바퀴가 사라지는 상황에 대응을 못하고 그냥 하수구로 굴러서 빠졌죠.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은 그때는 잘못했으면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꽈당과 제꿈의 원인과 살아남는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원인은 많죠? 첫 번째, 컨트롤 능력 부족이 원인일 경우가 많습니다. 제꿈이나 꽈당 정도는 오토바이를 빼고 넣을 때, 유턴할 때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뜻이죠. 핸들과 클러치, 스로틀 조작 미스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연습 부족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핸들도 조작해야 하고 클러치도 조작하고 스로틀도 조작해야 하고 눈은 또 차량을 살펴야 하고 보기보다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또 오토바이가 본인의 신체에 맞지 않을 경우도 있고요. 발만 땅바닥에 완벽하게 착지가 돼도 좀 덜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오토바이 운전이 익숙한 사람은 웬만한 클러치나 스로틀 조작만으로 일반 도로에서는 오토바이가 넘어가는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뒷바퀴에 구동력이 있으면 오토바이가 일어서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를 이용한다면 간단하게 세우는 기술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초보에게는, 아니 일반인에게는 쉽지 않은 기술이죠. 다음은 신체적 능력이 부족할 경우입니다. 즉 키나 다리가 짧거나 힘이 부족한 경우가 이런 경우죠. 그래서 여성 라이더들이 제꿈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튜브 각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것도 요령과 테크닉으로 극복은 가능한데 이게 연간에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진짜 엄청난 연습과 꽈당이 경험이 있어야 극복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또 스킬이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지간한 것을 살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스킬이 부족해서 넘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속 코너나 특히 유턴인 경우 많이 발생을 하죠. 이것은 연습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듯 합니다. 유튜브 보시면은 많은 스킬들이 있으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 분야는 오프로드 타시는 분들이 짱이죠. 스로틀웍 죽이는 오프로더들 엄청 많습니다. 마지막은 오토바이 고장이나 정비 불량으로 인한 꽈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로틀을 감았는데 엔진 반응이 늦거나 클러치 타이밍을 잘못 설정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기타 정비 불량으로 오토바이 작동 상태가 라이더가 원하는 만큼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예측 불가 상황에서 꽈당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면 컨디션이 불량한 경우죠. 노면이 좋지 못하거나 도로에 모래나 자갈이 깔리거나 눈이나 비가 와서 주행 컨디션이 좋지 못할 경우에 꽈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예상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은 딱 봐서 여기는 아니다, 자신이 없다 하면 아예 안 가거나 조심하는 것이 답이죠. 저처럼 무모하게 도전하다 꽈당하는 경우가 생기면 정말 아프죠. 오토바이도 아프고 내 가슴도 아프고 내 지갑도 아픕니다. 절대 시도를 안 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죠. 제꿈이나 꽈당은 유튜브로 볼 때는 즐겁지만 정작 당하면은 진짜 짜증나고 쪽팔리고 만감이 교차합니다. 과감한 포기보다 좋은 살아남기는 없습니다. 저는 할리 폐차할 때나 저번주 꽈당이나 다치지 않은 것은 오토바이를 과감하게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 당해보면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넘어지는 짧은 순간에 별의별 생각이 다 스쳐가죠. 18 견적 나오면 안 되는데 견적 얼마나 나올까? 어디서 고치지? 18 새 차인데 깔리면 쪽팔린데 어떻게든 살려보자, 대충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고 이야기를 하면서 할리 폐차, 미라조 꽈당을 2번 언급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거의 한 100번은 좀 안 되고 한 50번 이상 꽈당 경험이 있습니다. 미라주 650만 보더라도 처음 가져와서 등록하러 가는 날 자동차 사업소 주차장에서 모래에 미끄러져서 꽈당을 시작으로 지리산 정령치 올라가다 경사로에서 차펴다 꽈당, 전주서 밥 먹고 나왔는데 저 혼자 자동으로 제꿍, 또 작년에 집 앞에서 꽈당, 저번주 꽈당. 미라주 650만으로 뭐 생각나는 것만 5번 정도 했고요. 제가 2000년도 초에 우유대지점 할 때 3년간 오토바이로 배달을 했습니다. 그때 못해도 한 50번 이상은 넘어졌을 겁니다. 뭐 하루에 12번까지 넘어져 본 기억이 있습니다. 초겨울 저녁에 진눈깨비가 오더니 새벽에 눈으로 덮여서 청주의 복대동 서원초등학교 옆 경사진 골목에서 12번을 넘어져서 길바닥에서 울어보기도 했습니다. 요구르트 우유가 경사진 골목을 떼굴떼굴 굴러서 차 밑으로 들어갔는데 꺼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엎드려서 우유를 꺼내는데 얼마나 처량하던지 길바닥에서 우니까 다른 메이커 우유 배달원이 와서 다독여주고 가더라고요. 결국은 그 배달원하고 친해져서 그 구역을 그 배달원에게 넘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에서 돈 말고 뭐 떨어지는 것은 싫습니다. 뭐 트라우마가 있다고 해야 하나요? 비 오고 눈 오는 것은 낭만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은데 저는 진짜 싫어요. 하여간 이 얘기를 왜 했냐? 저는 제꿍 꽈당에는 훈련이 되어 있는, 즉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인데도 아직도 정이 안 됩니다. 시티백으로 윌리도 잭라이프도 해봤습니다. 시티백 뒤에 우유 많이 실으면은 윌리도 잘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할리 사고도 여러 번의 시티백 사고도 안 다치고 살아남았습니다. 무조건 오토바이가 넘어지거나 꽈당하는 경우는 오토바이를 버려야 사람이 삽니다. 고민이 절대 필요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오토바이가 비싸다고 한들 사람보다 중요하겠습니까? 조심 안전운행 하는 것 이외에 다른 예방법은 없습니다. 노면이나 도로 상태가 좋지 못하면은 정신 바짝 차리고 주행을 하거나 안전속도로 주행 속도를 낮추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전자장비가 좋아졌다고 한들 예방 차원의 전자장비지 일단 한계 상황이 넘어가면은 오토바이는 나 몰라라 합니다. 결국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일이죠. 전자장비 믿고 과감하고 신나게 운전하는 분들 장담컨대 꽈당 수준이면 될 사고를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전자장비 좋다고 더 달리고 속도 높여 달리시면은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죠. 절대 반드시 전자장비는 운행 보조수단이라는 점 명심하고 조심하는 것이 제일 좋은 예방법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몸을 안 다치는 것이죠. 오토바이야 수리하면 됩니다. 제꿍이나 꽈당 정도로 많이 부서지지도 않습니다. 거의 엔진가드와 발판 스텝 거의 이런 것들이 다 받아주죠. 기껏해야 엔진가드, 스텝, 사이드백, 핸들 밸런서, 백밀러 정도의 스크래치도 나는 정도입니다. 괜히 넘어가는 오토바이 세운다고 버티다가 넘어가는 오토바이에 발이 끼거나 몸이 깔리면은 사람만 크게 다치죠. 또 버티려고 순간 힘쓰다 허리를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리 부러지고 허리 다치면 심하면 몇 주, 몇 달은 고생을 하셔야 합니다. 그냥 버리고 몸이라도 빠져나오는 것이 이럴 때는 답입니다. 멘탈 관리도 중요하죠. 뭐 오토바이 잡아뜨리고 나면 욕이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여러 번 넘어져 봐도 매번 욕은 나옵니다. 고급 오토바이인 미라주 650도 넘어지면 짜증나죠. 제가 다른 분과 약간 다른 점은 오토바이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쪽팔려서 그렇긴 합니다. 넘어진 오토바이를 자력으로 번쩍 들어서 세우면 좀 덜 쪽팔리기는 합니다. 세우는 것도 연습을 좀 하셔야 하죠. 보기보다 오토바이 세우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간혹 라이딩 가서 넘어졌다고 짜증을 내시는 분도 있고 내내 좋지 못한 표정을 지으는 분도 있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털고 일어나는 분도 있습니다. 글쎄요, 뭐가 정답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제꿍했다고 짜증내면 해결이 나는 것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타임오프에서 제꿍 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인데 짜증낸다고 달라지는 것이 없으면 저라면 짜증 안 낼 듯 합니다. 괜히 같이 간 다른 라이더에게 미안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는 않아서입니다. 뭐 그냥 집에 가서 울지는 몰라도 현장에서는 웃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고 구경하는 사람이 웃으면 그건 진짜 아니죠. 위로는 못할 망정 웃으면 넘어진 사람 진짜 짜증납니다. 같이 간 주변 분들 얼른 익혀 세워주는 것도 좀 도와주고 옷도 털어주고 안 다쳤냐고 좀 위로도 해주면 넘어진 사람도 멘탈은 금방 회복됩니다. 뭐 그런 게 동료애 아니겠습니까? 저는 멘탈을 쉽게 회복하는 방법으로 유튜브 강 나왔다라고 자위를 합니다. 작년에 집 앞에서 넘어졌을 때는 진짜 겁나 짜증났었습니다. 그때는 액션캠도 휴대폰도 없이 그냥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더 짜증났는데 안반대기에서는 순간 넘어져도 1차에 욱했지만은 쪽팔린 것이 좀 2차에 데미지가 있었고요. 넘어진 오토바이를 보자마자 휘발유가 넘쳐 흐르는 것을 보고 다른 생각할 겨를 없이 오토바이를 얼른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가 또 하도 넘어져 봐서 오토바이 세우는 거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리고 한참 내려와서 유튜브 각이다라고 생각하니 뭐 그냥 암시롱 안 했습니다. 그냥 바야로 치유가 되고 드디어 유튜브 각 나왔구나라는 생각에 라이딩이 저 즐겁다까지는 아니고 금방 정상으로 돌아왔죠. 넘어지는 것도 그냥 라이딩 과정입니다. 오토바이 라이딩 하면서 한 번도 안 넘어지고 라이딩 하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거의 한두 번씩은 경험을 합니다. 간혹 제꿍을 하시고 세상 다 잃은 표정 지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세차 장만하고 처음 제꿍이 좀 그렇지 한두 번 경험하시면은 나중에는 담담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저처럼 고급 오토바이 타시면 과감하게 할 수도 있고 암시롱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사실은 몸 안 다치는 것이죠. 그래서 오토바이를 버리셔야 합니다. 이것만 명심하시면 절대 크게 다치는 일은 줄어듭니다. 오늘은 제꿍 과당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한여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다들 즐거운 라이딩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6월 들어가면 장마철이고 7, 8월은 덥고 8월이나 9월을 돼야 라이딩이 편해지죠. 좋은 경치 많이 보시고 맛있는 음식, 풍광 좋은 카페에서 즐기며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